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썰. 여러분, 노충각 노처녀 많이 들어봤죠? 사실 노충각 노처녀 많아, 대한민국에. 네. 노충각이 좀 더 많죠. 네. 노처녀 이제 지금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네. 근데 솔직히 인정합시다. 나이 먹고 노충각에 노처녀 결혼 못한 게 맞아. 예. 남자 여자 결혼 못한 게 맞아요. 인정합시다. 그냥 나이 먹어 결혼 못한 거야. 근데 남자들은 결혼 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여자는 끝까지 뭐 자기는 결혼하고 안 맞다, 비혼주의다 얘기하는데 취해 보인다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요거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노충각 노처녀 차이가 뭐냐면, 노충각 그래도 자신들이 뭐 결혼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못했다고 얘기해. 못했다고, 못하는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 고 인정하는데, 노처녀는 그냥 원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네, 또는 나는 비혼주의다, 네, 라면서 현실 부정과 방어 기제를 보입니다. 남자들은 너 왜 결혼 못해서 얘기하면, 야, 나 좋다고 하는 여자 어딨어? 이 나이 먹고 뭐 결혼해서 뭐하냐 이게. 내 능력 봐봐. 야, 벌이 뻔한데 어느 여자가 좋다고 하겠냐. 그냥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내가 결혼 못한 원인이 대부분 나한테 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여자한테 뭔가 좀 잘 보일 만한 그런 매력 포인트나 장점이 없기 때문에 결혼 못한 것이다, 인정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능력적 노총각도 있어. 능력적으로 괜찮은 노총각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 노총각은 다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근데 뭐 사실이잖아 이게. 근데 여자의 노처녀는 사실 노처녀가 더 안 좋거든,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노처녀라고 하면 내가 이상의 어떤 사람인데 그런 남자를 아직 못 만났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남자가 없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건데, 나이가 이제 앞에 4자가 붙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면 나는 대한민국 결혼 제도가 안 맞았어, 나는 누구하고 시골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나 원래부터 남자 없이도 잘 살아,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없어 보여, 진짜로. 차라리 노충각처럼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은데 이게 진짜 없어 보여요.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있잖아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 유튜브에 이 관련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나와. 스스로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난 결혼 못했다, 내가 남자에게 좋은 여자, 객관적으로 좋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죠? 솔직히 나이 먹었다는 거 뭐예요? 나이 먹었다는 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요. 근데 여자들 이게 진짜 안 돼. 나이 먹으면 추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나이는 먹고 전성기 지났고 이제 더 이상 꽃은 안 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꽃인 줄 알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나이 먹으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안 그러면 못 살아 진짜. 이래서 있잖아요, 이러면 병 걸립니다. 이게 멘탈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멘탈이 안 좋은 얘기가 자꾸 있잖아요. 있는 그린 내 모습을 부정을 해. 자꾸 헛바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아까 그 채팅에 나온 거 요거 좀 복사 좀 할게요. 네. 자, 노총각은 그래도 기본 밥벌이 이상은 합니다. 네.
밥벌이 이상을 하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소수인데 반해. 노처녀는 상당수가 네. 생계 압박을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용이 불안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노총각, 나이 40의 노총각이 있고 나이 40의 노처녀가 있어요. 또 동갑이죠. 노총각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 질을 봤을 때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든 하면 사실 남자가 밥벌이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밥벌이는 게 뭐냐면 의식주 이제 해결하고 빚 안 지는 거야. 약간의 수주까지 가능한 거. 남자는 일자리 같은 거 가리지 않으면 지금도 가능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워낙 일자리 많이 가려서 그렇지만 남자 알잖아. 이제 나이 먹으면 일자리 가면 못 먹고 산다는 거 알기 때문에 뭐든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뭐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그러냐. 일단 받아주는 데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하자. 그래서 가는 거잖아. 그리고 노총각 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 수혜도 많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적어도 내가 봤을 때 능력 좋은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총각 지금 보면 대기업도 있어. 뭐 대기업이 뭐 일반 직업보다 나은데 노총각 보면 이제 직업이 다양해요. 무조건 뭐 보수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현장 일하는데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보통 여자들이 현장 일하는 사람 싫어하잖아. 아니면 택배 기사도 있고 웬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이제 지방 생산지 대기업들 보통 남자가 20살 이제 초반대 들어갔으면 보통 40 넘어가면 세후 한 4, 500 받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그 돈이면. 그리고 나도 즐기면 살 수 있거든요. 세단도 몰면서. 여러분 생산직이 생각보다 노총각들 많아요. 뭐 중견 대기업에 노총각들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생산직들이 젊은 여자들이 없는 그런 곳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입주 많이 있다 보니까 현차도 노총각 많을 거예요. 현차도. 왜냐하면 현차 같은 게 왜 많냐면 울산 자체가 남초 도시입니다. 진짜로. 울산이 극단적인 남초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울산의 공단 있죠. 울주공단 같은 데 가보면 여자가 없어요. 아가씨 보기 힘들어. 시커먼 남자들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여자들이 콧대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남자는 많은데 여자가 없다 보니까 여자는 소수다 보니까 배짱을 튕기는 거야. 그래서 울산 여자 콧대가 높다는 게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제 결혼하는 케이스도 좀 많이 늘고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자분의 대다수는 서비스업과 사무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업이 언제부터 버티기 있느냐 마음부터요. 마음부터. 웬만큼 좋은 회사도 이제 사무직과 서비스에서 여자분들이 마음 넘겨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못 버텨요 보통은. 나가라고 압박을 준다 못 버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 40 넘은 여직원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봐.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통 못 남아있습니다. 왜 못 남아있어? 그러면 그런 회사를 나오게 되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이게. 보통 통계에 나온 대로 보면 여자분들은 만 40세부터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39세까지 올라갔다가 만 40세를 기점으로 내려갑니다. 애초에 거기다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해요. 자, 이게 보면 만 35세, 39세 여성의 중위소득 271만원. 이것도 사실 많은 게 아니죠. 근데 만 40세에서 44세 중위소득이 248이에요. 내려갑니다. 거기서 만 45세, 49세 중위소득이 224예요. 왜 그럴까? 아니 경력을 인정받았으면 보수가 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경력을 인정받거나 보수가 괜찮아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수가 안 좋거나 단기 일자리 같은 거 그런 일에 취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적으니까 복지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벌리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굉장히 빠듯하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노총각 그래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못해도 지방 빌라 전세 정도는 마련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노처녀는 죄다 월세예요. 자처한 사람들 죄다 월세. 그러니까 저 찾아본 전세도 있는데 전세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드릴게요. 일단 노총각들은 일단 대도시보다 지방이 많이 있어. 지방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쌉니다. 집값이 싸고 보통 남자가 공들 일을 했으면 좀 존버하고 6, 7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마련할 수 있어요. 전세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 네. 뭐 중견이나 대기업 생산직에서 내가 헛돈 안 쓰고 했으면 5, 6년이면 빌라 매매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미 같은 지역이면 구미는 굉장히 싸요. 집이. 주택이 많이 널려있어. 그 구미 같은 공장에서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뭐 새우 350 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250 정도 모은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4년만 모으면 구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매매로. 네. 그래서 보통 노총각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솔직히 남자 입장에 혼자 산다고 치면 굳이 신축 아파트 필요가 없거든요. 좀 연식이 지나도 이제 물 새거나 수압 약한 거 아니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구축 빌라나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한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되는. 뭐 그런데도 사실 뭐 너무 오래된 거 아니면 사실 살만 하거든요. 그런 것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아. 광역시는 좀 비싸긴 한데 뭐 군단위 지역은 싸거든요. 외곽 지역은 싸. 광역시도 외곽 지역은 좀 싸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8, 9년 동안 이제 좀 성실하게 이제 헛짓거리 안 하고 돈 모았으면 막 집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수도권이나 서울은 좀 빡시겠지만. 그래서 뭐 헛돈 써도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하나같이 보면 다 원룸이지 않나요? 다 원룸이죠. 20대 분들도 원룸이고 30대 분들도 원룸이고 40대 분들도 원룸이고 원룸 아니면 오피스텔이야. 그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 일단 저축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저축을. 그럼 저축을 왜 못하는 걸까? 여자분들이 뭐 좀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헛돈 써가지고 저축 못하는 경우도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젊은 여자들 어디가 많을까? 어디가 많냐 하면 수도권이 많아요. 수도권에 굉장히 많아. 여자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인근 지역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취에 산단 말이에요. 사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 구한다 하더라도 보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서울이 여러분 월급 많이 줄 거라 생각하는데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월급 보시면 한 200에서 220 사이입니다.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 그냥 일자리가 많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사무직과 서비스 일자리가 많은 것 뿐이지 파이가 좀 더 큰 것 뿐이지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주지 않아요. 단지 이제 일자리가 많아서 이직하기가 쉬운 것 뿐이에요. 아, 여기 호구선생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다 읽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낮방송 자주 부탁드려요. 좀 처참해요. 제 방송에 서울에서 이제 삼성동 일하시는 분, 그 젊은 여자분인데 그분이 처음 들어올 때 2,400인가 받았대요. 삼성동이면 정말 땅값 비싼 곳이잖아. 강남구 삼성동. 거기서 일을 하는데 처음 들어올 때 2,400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경력 차가지고 3,000만 원 받는데요. 서울이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도 요즘에 경쟁이 치열하대. 그분도 경쟁이 이제 많이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아무튼
그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분은 서울에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인데 지방에 상경한 분들은 힘들어요 이게. 내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서울 사람이 아니라 서울 태생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입장에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냐. 장담할 수 없다 얘기하더라고. 난 빠듯할 수가 없고 난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지방에 올라왔다고 월급을 더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더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을 구할 수밖에 없어. 네. 서울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룸이 지금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더 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서울 원룸은 또 관리비가 별도잖아. 관리비 따로 나오죠. 겨울이면 난방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월급이 적은데 이제 그런 생활비까지 하고 배달 음식 뭐 시켜 먹고 하면 돈이 남는 게 없어요. 현상 유지만 되는 거야. 현상 유지. 그런 상태를 쭉 사는 거예요. 쭉 살다가 이제 결혼식이 놓쳐버리면 나이 먹어도 똑같은 거예요. 20대 살았던 거나 40대 살았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보면 뭐 그분들 다 이제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여자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의 인프라 누리고 살다 보니까 버리는 적은데 누리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게. 나이 먹어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서울에 자취하는 이제 지방 상경한 분들 뭐 그분들이 상당수가 저축을 못 할 거예요. 그냥 살고만 있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나이 먹어도 자기 집은 자기 썩다리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집은 마련해야 된다고. 그리고 좁은 집이 아니라 웬만한 공간이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좁은 거실에 방 2칸 정도 있는 실평상 15평 정도 있는 그런 집은 있어야 돼. 나이 먹으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서울에 살고 뭐 그런 군나이 사이 이런 것보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잘 안 나가요. 남자도 궁금하시고 나이 먹으면 사실 만날 사람 없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 아니 생각해봐. 인프라 좋은 것도 사람 만나기 좋은 것도 놀 때 좋은 것도 젊을 때 얘기입니다. 젊을 때. 나이 먹으면 밖에 나갈 것 같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만나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애인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진짜입니다. 활동적이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저 호구순이처럼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요. 호구순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주거 공간이 중요해. 집에 좀 공간이 넓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넓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좀 내 방에 이제 좀 어떤 그런 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물론 인프라는 포기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저런 좁은 데 생활하면 사람이 피폐해져. 젊을 때야 그냥 열정을 산다고 하지만 나이 먹고 좁은 데 살면 생각해봐.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원룸은 4평 5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제 침대 놔두고 TV 놔두고 행거 놔두면 끝이에요. 행거 놔두고 공간도 없어 이게. 요리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누구는 이제 집세가 안 나가잖아요. 집세가 안 나가는데 누구는 또 월세가 나가. 그것도 얼마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다 보니 어떻게 돼? 계속 압박을 받는 거야.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재밌는 게 얘기할게요. 아까 노총각하고 노총녀하고 소득이 다르다고 했잖아. 요거 보면 알 수 있어. 자, 노총각 기준을 제가 만 40세로 볼게요. 그럼 남자 만 40세에서 44세 중위소득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남자 만 40에서 44세 중위소득 하고 여자 만 40세에서 44세 중위소득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남자 중위소득은 407만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세금 때만 350만원 정도 되겠지. 여자의 중위소득은 248만원이에요 248만원 2021년 통계청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에 산다고 이 돈이면 뭐 중위값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내 집까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월세 나갈 걱정이 없으면 솔직히 생활의 질이 굉장히 좋지. 뭐 차도 굴릴 수 있고 차도 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여자인데 수도권에 사는데 이 정도 돈을 번다고 쳐봐. 이것보다 못 번다 생각해보세요. 월세는 계속 나가. 그러면 같다고 볼 수 없어, 이게. 그래서 같은 뭐 결혼 못한 입장, 뭐 노총각이 노총은 사실 결혼 못한 건 똑같은데 질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사과랑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다르다. 굉장히 차이가 있다.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노총각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총각도 사실 뭐 형편이 사는 분도 있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노총각이라는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구실하고 산다.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노총이 되고 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노총각 노처녀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많아진다는 거 뭐겠어요? 앞으로 생계에 지장을 만든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이제 결혼 못한 분들 많잖아요, 여자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결혼 못하고 산다 했을 시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놀러 다닐 때 아니에요. 쇼핑할 때가 아닙니다. 돈이 더 귀합니다, 솔직히 남자보다. 여기 소득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차피 결혼 못할 거면 내 미래라도 대비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